저는 이제 박근혜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뭐 실수가 아니고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해를 끼치기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도로도 놓고 물류 문제도 해결하고 뭐 기업들도 많이 성공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도 뭐 외국의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는 나가서 일을 잘 하고 있고 국위선양을 하잖아요. 물론 뭐 이제 그 가족들의 족벌 어떤 정치 때문에 지금 또 막 이렇게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것도 뭐 차차 해결돼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너무 이제 부패한 거예요. 예. 뭐 능력을 발휘한 건 좋았는데 그 부패한 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마다의 어떤 전통이 되어버린 것. 예. 그것이 정말 문제였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공사 발주준대 이런 데서 막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갖다가 막 청와대에다가 청와대에 무슨 뭐 금고가 있었대요. 그래가 그 금고에다 집어넣고 또 자기가 매수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공무원이라든지 매수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의 힘을 동원해 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또 막 그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또 이제 봉투 뭐 정치를 또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전통이 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가장 가까운 측근을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또 그 쿠데타를 일으킨 거를 보고는 나중에 이제 그 쿠데타를 또 일으켜가지고 전두환이 정권을 차지하잖아요. 전두환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뭐 어때요? 또 부정부패가 완전히 더 크게 활개를 치면서 나중에 이제 막판에 쫓겨나게 되고, 미국에다가 돈을 이제 감춰놓은 곳이 들켜가지고 미국 법무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압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예, 정말 부끄럽죠. 예, 그리고 이제, 노태우 때는 조금 이제 이 사람들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제 역시라도 이제 하나 정도 걸리는 거예요. 박철원이 이제 뭐, 처사촌인데, 뭐, 이 사람이 이제 조금, 해먹다가 어쨌든 뭐, 또 이 사람도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문민정부라 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긴 했죠. 김영삼이 또 뭐, 칼국수 정치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약간 소탈하고 서민적이다. 막 그래 했는데, 또 이제 그 김현철이라는 아들이 또 이제 대통령, 그 등에 업고 소통령이다 막 이런 닉네임을 가지면서 뒤에서 막 기업들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60억인가 66억인가요? 그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결국 또 감옥살이 하게 되죠. 아들이. 대통령 아들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죠. 김대중으로. 근데 김대중이라는 분 참 훌륭하잖아요. 근데 또 아들이 문제를 치는 겁니다. 홍삼 트리오라 해가지고 뭐 홍걸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도 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기소되고 뭐 어떻게 룸사롱에서 뭐 돈을 접대를 했네 뭐 로비스트하고 놀았네 해가지고 막 방송에 뜨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가 아니고, 이제, 같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 노무현이 이제 애먹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절대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사람 이런 말 했어요. 예. 지도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자기 가족, 측근들과의 싸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동지들 그리고 조직과의 싸움이 중요하다.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자기 철학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굉장히 투명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그 형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해먹은 거예요. 또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뭐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어떤 정권회사에 뭐 관여해가지고 뭐 또 뭐 29억인가요? 그 돈으로 금품 수수한 거 해가지고 또 뭐 또 이 사람도 막 징역살이 했죠. 이 동생도 뭐 자기 그 자식들도 뭐 자금에 좀 관여돼가지고 완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깔끔하게 잘하고 싶었으나 이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그러셨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거죠.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권까지 또 그 악마들한테 넘겨주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명박은 어떻게 했나요? 4대강 사업을 하네 무슨 건설을 하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산에 가보면 완전 다 해집어놨어요.
땅을 갖다가, 예, 그러고 막 바닷가에다가 막 허가를 해줘가지고 막 고층이 아파트들이 60층, 100층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다를 다 막아놔가지고 바람이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미세먼지가 거기 붕 떠 있다니까요. 예, 그 바다가에 바닷가 맞나?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좀 지금 끔찍한, 예, 완전히 진짜 테러 당한 것 같아요, 도시가.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박근혜가, 예, 형제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깨끗할 거라고 우리나라 진짜 끔찍한 거예요, 이 부패가. 그래가 박근혜를 탁 대통령을 시켜놨더니 세상에 박지만 하고 자기 형제 자매는 못 오게 딱 막아놨는데 막 엉뚱한데 막 정윤회 최순실 이런 것들이 또 상황 노릇을 해가지고 나라 돈을 가지고 온갖 장난을 쳐가지고 완전히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서 탄핵까지 된 그런 사례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서 완전 우리는 부정부패 이러면 완전 진짜 막 학을 띄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건 진짜 최고로 막아야 된다. 사실 자한당 사람들이 부정부패는 이제 최고예요, 최고. 예. 어쨌든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은 이 공부가 이제 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라는 어떤 야간 특수대학을 다닌 거예요. 이재명 후보자가. 그리고 지방자치 부패 관련 공부를 한 겁니다. 예, 그러고 2010년도에 탁 그 시장이 되는 거예요. 예, 시민운동하고 민변하다가 시장이 됐는데 이재명 시장이 제일 우려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전부 다 가족하고 얽히고 슬켜가지고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제일 먼저 절대 부정부패 없는 그걸 만들겠다. 자기는 이제 다짐을 한 거죠. 그랬는데 진짜 제일 가까운 자기 바로 위에 형이 딱 시정에 간섭을 한 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자 동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는 안 된다, 이거는. 제일 가까운 형이 결국은 또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공무원들한테 절대로 형 전화 받지 말아라 한 거예요. 왜냐면 소문이 막 들려온 거예요. 무슨 교수 자리에 청탁을 하고 인사에 배나라 감나라 하고 이렇게 막 대기업에 어디 가가지고 내가 시장 형이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자는 굉장히 그 형으로부터 위협을 느꼈죠.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공부가 그렇게 제대로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랬는데 이제 2010년도에 그 일이 있고 시장이 되고 나서 2012년도에 이재명 후보자가 왜 그때 일베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2년 후에 이제 그 자한당은 일베의 힘을 많이 가지고 일베의 제일 사랑받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국정원에서는 맨날 이렇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리스트 블랙 리스트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민주투사 이재명을 갖다가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형을 매수를 한 거예요. 형을 완전 차단시킨 형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그 녹음을 뜨게 하는 작전을 이제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형하고 이제 완전 차단하고 안 보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시장을 이제 만나야 되겠다. 자기는 그게 목표가 된 거예요,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찾아간 겁니다.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엄마한테 막 이제 땡깡을 부리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잔인한 욕을 한 겁니다. 쌍욕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는 그 쌍욕 때문에 꼽히고 완전히 뺑돌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형제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면은 8년 동안에 이 이재명 그 가족들과 이 형은 서로 간에 이제 안 보고 지냈다는 거예요. 8년 동안에. 이유는 뭐냐면은 8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 8년 전이죠. 8년 전에 이재명 그 형이 상가를 하나 사는데 거기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다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집을 팔고 가지고 있었던 5천만 원이 있었대요. 그거를 좀 쓰자 한 겁니다. 그래 형제들이 형 안 된다, 엄마 돈인데 이 돈은 엄마의 노후 자금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의절을 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따로 살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자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연락을 해달라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개쌍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쌍욕만 한 게 아니고 엄마를 막 쭉 패고 막 살림살이 다 부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정말로 다들 뺑 돌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형제들이 막 회의가 일어나고 그 당일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국정원에서 이제 그 녹음을 뜨고 있었는 거예요. 국정원의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형하고 형수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 이제 형은 이제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주겠다. 이렇게 또 이제 이 사람을 좀 구슬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뭐 시장이니까 내가 비례대표 되면은 내가 니 하나 어떻게 못하겠나. 이 형은 이제 완전히 동생을 이제 원수로 삼아버린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란이 커진 겁니다. 근데 막 이제 그 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이제 억울하니까 어쨌든 이제 어떻게 계속 이제 공격을 해서 이겨보려고 했으나 자기 스스로가 더 이제 위축되면서 조울증 증세가 원래 있었대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게 더 심해지면서 이제 도저히 그 조울증 증세 때문에 이제 와이프하고 뭐 맨날 생각을 갖다가 이제 좀 약간 형이 원하는 대로 와이프가 동조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조울증 정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조울증은 왜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안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힘들어 죽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다들 가족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제일 힘든 사람은 이제 와이프하고 딸이었던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 몰래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킨 겁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 이제 그 정신병원 입원을 시켰다 이렇게 가짜로 만든 거예요. 이미 서류는 다 나와 있죠. 그 가족들이 입원시킨 게.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또 이제 너무 웃기는 게 자유한국당에 있는 전 국회의원 차명진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자기 형을 이제 정신병원 입원시켰다 이렇게 가짜를 진짜 인양 퍼뜨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 이제 벌금 맞았죠. 700만 원. 예.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재명이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자 입장에서 그 가족들 모두 다 입장에서도 조울증이니까 참 문제다 다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딸이 입원시킨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황당한 것은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끝없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부패와의 전쟁, 거기서 이제 사실 이기는 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재료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가 매사에 부정부패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큰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였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정이 거의 끝나갈 쯤에 나중에 이제 드러나가지고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된 거죠. 이제 먼저 싹을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와중에서 서로가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또 그 썩은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한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이 자료를 다 찾아보고는 완전 확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더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완전히 진짜 황당한 것이 이제 성남에서도 이재명 후보자가 굉장히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한당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복지 정책 하려고 할 때마다 맨날 발목이 잡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성남일보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옛날에 이제 2016년도에 새누리당 사람이었는데 성남일보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자를 좀 비판하는 그런 글을 계속 올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5월 5일 토요일 6시에 광화문 KT 앞에,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광장에서 해경군 김씨의 가면을 벗기는 촛불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거만 보면은 꼭
극문들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물론, 일부 극문들은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이제 갔는가 봐요, 보니까. 근데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자한당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극문이 여기 휩쓸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촛불과 현수막과 피켓 800장을 주문했습니다. 몇 분이 오실지 몰라서 가면은 가면 쓰고 그랬나 보다. 800장 가면은 준비해 오시면 좋겠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석해 주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극문들이 일부들이 이재명 후보자를 마타도어 하는데 같이 합세해가지고 여기를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들켰냐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문재인 탄핵을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탄핵을 외친 사람들이 해경궁 김씨 집회를 한다고, 이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이 문술남,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드루킹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내부적으로 골치가 아픕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사람 한 명이 지금 기조하잖아요. 근데 어떤 세력이 이러는 걸까요? 결국은 뭐냐면은 자한당 그 썩어 빠진 무리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거구들이 내가 볼 때는 극문들이 조금 이런 사람들한테 좀 당하는 것 같아요.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부 국문들이 여기 휩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득권 세력들 있잖아요. 삼성이라든지 정경련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처럼 부정부패 하나 없이 정치해야 된다고 막 외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 자기들한테는 불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재명한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쏟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제 극문들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러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자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성이 나쁘다 이러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다가 지금 저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말이죠. 우리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그냥 보이는 거 원인은 몰라. 뭐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난 건데 내가 그냥 갑자기 여기서 땅에서 솟아난 줄 아나 봐요.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부정부패 척결 그게 원인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이 인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인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우원식, 정세균, 추미애, 은수미, 재윤경,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동형, 황상민 교수, 표창원, 손석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걸로 완전 진짜 저거들끼리 막 그냥 있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 트위스트해서 난리예요, 난리. 야, 진짜 나는 아니 머리가 있는데 왜 생각을 두 번 세 번 안 해보는지. 그래가 결국은 또 이렇게 자한당 무리들한테 당해가지고 그 집회한테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자한당 사람들하고 손잡을 생각을 하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진짜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희망이에요. 화이팅! 바이!